모든 것이 무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무에서 창조된다는 개념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합니다. 이 질문은 우주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형성할 입자들을 가져온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과학적 연구를 넘어 존재의 의미, 무의 본질,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무에서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합니다. 과학자들은 수학과 실험을 통해 이러한 큰 질문들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이면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 법칙이 공간, 시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주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입자 물리학은 우주의 기본 입자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익숙한 물체들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만 아원자 영역에서는 양자 역학의 법칙이 적용되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세계를 드러냅니다. 입자 물리학의 중심에는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쿼크, 전자, 중성미자와 같은 입자들을 연구합니다. 이들 입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원자는 다시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입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매우 작아 그들의 성질과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표준 모형의 발전입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힘들, 중력 제외과 입자들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4가지 기본 힘이 있습니다.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그리고 중력입니다. 전자기력은 전기적 및 자기적 효과를 일으키며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한 핵력은 원자핵 내에서 쿼크를 결합시키고 중력은 질량 사이의 끌림을 지배합니다. 표준 모형은 수많은 실험에서 입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중력을 포함한 더 완전한 이론을 찾고 있으며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자 가속기와 검출기 같은 기계들은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 충돌시켜 결과적으로 생성된 상호작용과 입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위치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표준 모형에 의해 예측된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가 201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입자 물리학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중요한 공백을 메웠습니다. 입자 물리학 분야는 매우 복잡하지만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질문에 의해 추진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발견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입자 물리학과의 흥미로운 교차점을 발견합니다. 이 교차점은 우주의 시작과 그 이후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는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억 8천만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해 왔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이러한 원시적인 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특히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입자들이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의 조건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미니어처 규모로 재현되어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반응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중력 효과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물질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지하 검출기와 우주 기반 관측소를 사용해 이 미지의 입자들을 찾고 있으며 우주론자들은 이 발견들을 우주의 전체 구조와 역학을 설명하는 데 통합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미지의 입자를 찾기 위해 지하 검출기와 우주 기반 관측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주론자들은 이러한 발견을 우주의 전체 구조와 동력학 모델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 CMB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이 교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예입니다. 이 복사는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전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물질의 분포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 우주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했던 기본적인 힘과 입자들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제 간 접근은 단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분야의 이론을 도전하고 정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설명하는 허블 상수의 측정값에서의 불일치는 현재 표준 입자, 물리학 모형이나 우주론 모형인 람다 CDM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물리학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작용하는 법칙과 가장 작은 입자들에 작용하는 법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더욱 통합된 이론을 찾기 위한 연구를 촉진합니다. 우주론이 입자 물리학과 교차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힘들은 우주 전체와 아원자 세계 모두의 기초를 이루며 모든 물질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서와 같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이해하는 것은 행성의 운동에서부터 물질의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인식되는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각각은 우주의 구조와 동력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규모와 에너지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은 아마도 가장 익숙한 힘일 것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땅에 붙어 있게 하고 행성, 별, 은하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력은 4가지 힘 중 가장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영향은 엄청난 거리를 아우르며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력은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물체 사이의 질량과 그들 사이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이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교화하여 중력을 질량 주변의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했습니다. 전자기력은 원자 수준 이상의 거의 모든 현상에 책임이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전하를 띤 입자들, 즉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며 전기, 자기, 빛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전자기력은 입자 수준에서 중력보다 훨씬 강하며 원자의 구조, 화학 결합, 신체 내에서 신호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강한 핵력 혹은 강력은 4가지 힘 중 가장 강력하지만 매우 짧은 범위에서만 작용합니다. 이 힘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핵 내부에서 결합시키고 양성자 내부에서 양성자들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하여 원자핵을 안정화합니다. 또한 강력은 쿼크를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하드론을 형성하게 합니다. 약한 핵력 혹은 양력은 방사성 붕괴와 특정 유형의 핵 반응을 담당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강력보다 더 짧은 범위에서 작용하며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로 변환되는 과정과 같은 입자 간 변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력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주 전체의 원소 합성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을 연결하는 이론과 실험의 핵심을 이루며 이 두 분야의 복잡성을 결합하여 우주 전체와 아원자 세계를 아우르는 이론을 개발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4가지 힘을 단일한 틀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이론의 발견은 우주에 더 많은 신비를 풀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여겨지는 입자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서부터 밤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입자들입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쿼크, 렙톤, 그리고 4가지 힘을 매개하는 입자로 분류하여 물질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입니다. 쿼크에는 위, 아래, 매력, 기묘, 위쪽, 아래쪽에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쿼크는 색깔 억제라는 현상 때문에 자연에서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2개 또는 3개의 그룹으로 결합하여 메존과 바리온이라는 입자를 형성합니다. 양성자는 2개의 위 쿼크와 하나의 아래 쿼크로 구성되고 중성자는 2개의 아래 쿼크와 하나의 위 쿼크로 구성됩니다. 쿼크의 특성과 상호작용은
4가지 기본 힘 중 가장 강력한 힘인 강력에 의해 결정되며 이 힘은 쿼크를 원자핵 내부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렙톤은 전자를 가장 잘 알려진 대표로 하는 또 다른 기본 입자군입니다. 쿼크와 마찬가지로 렙톤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이들의 대응 중성미자들.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이 그것입니다. 쿼크와 달리 렙톤은 강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궤도하며 화학 반응과 전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태양과 같은 핵 반응 과정에서 대량으로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쿼크와 렙톤 외에도 표준 모형에는 4가지 기본 힘을 매개하는 힘 입자들이 포함됩니다. 포톤은 전자기력을 전달하고 글루온은 강력을 매개하며 W미세 보소는 양력에 책임이 있으며 최근 확인된 힉스 보소는 힉스장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합니다. 빅뱅과 우주의 시작. 이제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기둥이며 우주의 첫 순간들을 설명하는 창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입자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약 13억 8천만 년 전에 시작된 단일한 매우 밀도 높고 뜨거운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때 매우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 있었으며 그 이후로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이 팽창은 물질이 빈 공간을 채우는 폭발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은하를 나타내는 점들이 그려진 풍선을 상상해보세요. 풍선이 부풀어 오를수록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데 이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희고 있는 미약한 빛의 장황으로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복사는 빅뱅의 잔여물로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마이크로파 주파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관측은 어린 우주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며 과학자들이 그 초기 조건과 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주요 증거는 은하의 적색 편의에 관한 관측에서 나옵니다. 이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적색 편의는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오는 빛이 우주 팽창으로 인해 더 긴 파장, 즉 더 붉은색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이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하여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빅뱅 이론은 오늘날 관찰되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들의 상대적 풍부함을 설명합니다. 수소, 헬륨, 리튬. 이 원소들은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핵합성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비율은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빅뱅 이론은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과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질량 에너지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직접적인 탐지가 어려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또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초기 팽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이론적, 관찰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상상할 수 없는 밀도와 열의 상태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에 걸쳐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복잡한 우주로 진화한 역동적인 우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빅뱅 직후의 순간에서 우주는 뜨거운 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바다였습니다. 이 시기의 조건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 즉 원자, 분자 및 그 구성 요소들이 아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주는 쿼크와 글루온의 플라즈마로 가득 찼으며 이 상태에서는 쿼크 양성자와 중성자의 기본 구성 요소와 글루온 쿼크를 결합하는 강한 힘을 담당하는 입자들, 이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우주의 폭발적인 탄생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 요리되고 있는 수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점차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마이크로초 동안 우주는 충분히 냉각되어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 즉 미래의 원자를 구성할 핵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하드론 시대라고 부르며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형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시기입니다. 이후 더 큰 냉각이 진행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하여 빅뱅 이후 몇 분 동안 핵합성 단계에서 최초의 핵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핵들은 수소 단일 양성자, 중수소 하나의 중성자를 가진 안정적인 수소 동위원소, 헬륨 및 소량의 리튬을 포함했습니다. 빅뱅 핵합성 이론이 예측한
이러한 가벼운 원소들의 정확한 비율은 오늘날 우주에서 관찰된 것과 거의 일치하여 빅뱅 모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주는 전자가 이러한 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지 않았습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야 우주는 충분히 냉각되어 전자가 핵과 결합하여 최초의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던 시기, 즉 재결합 리컴비네이션이라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주의 구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공간을 여행할 수 있게 되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유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최초의 원자들이 형성된 것은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에서 벗어나 결국 별, 은하, 그리고 행성을 형성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스 구름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최초의 별들은 그들의 핵심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여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하는 풍부한 화학적 다양성에 기여했습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는 단순히 우주가 단일하고 극도로 밀집된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동력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과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합니다. 관찰과 분석에 기반한 우주 진화의 일관된 서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CMB는 빅뱅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CMB는 빅뱅 직후의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수십억 년 동안 마이크로파 주파수로 냉각된 희미한 빛입니다. 키오비, WMAP, 플랑크와 같은 위성들이 수행한 CMB 측정은 초기 우주의 세부적인 그림을 제공하며 밀도가 약간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온도의 미세한 변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동은 우주의 미래 구조의 씨앗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 별, 행성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 자체도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1920년대에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이 모든 방향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가 우리로부터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허블 법칙으로 알려진 이 관측은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한때 훨씬 더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음을 암시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빅뱅 이론이 예측한 폭발적인 기원의 역동적인 증거입니다. 가벼운 원소들의 풍부함 또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빅뱅 이론은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수소, 헬륨 및 리튬의 흔적을 생산했다고 예측합니다. 이 과정은 원시 핵합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에서 이러한 원소들의 상대적인 양에 대한 관측 결과는 빅뱅 모델이 예측한 것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은하와 은하단의 분포를 통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 역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은하들은 우주 전체에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으며 필라멘트와 공허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빅뱅 이론이 예측한 바와 같이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의 중력 성장과 일치합니다. 양자 요동과 입자의 생성,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가면서 양자 영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우주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인 양자 요동의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양자 요동은 특정 물리적 속성 쌍, 예를 들어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규정된 공간의 한 지점에서 에너지의 양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는 양자 역학의 핵심이며 양자 수준에서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도입합니다. 우주의 진공에서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도 양자 요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했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가상 입자라고 불리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한 후 서로 소멸합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다른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요동은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미묘한 변화를 초래한다고 여겨지며 이는 실험을 통해 관찰되고 검증된 효과입니다. 양자 요동은 단순한 양자 역학의 흥미로운 측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시기 동안, 즉 빅뱅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급격한 팽창 시기 동안 이러한 양자 요동은 거시적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 초기에 밀도 변동을 크게 확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은하와 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새겨진 패턴들은 이 양자 요동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우주의 양자적 기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양자 요동의 중심에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특정 물리적 속성 쌍이
동시에 정확하게 알려질 수 없음을 제시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진공이 실제로는 가상 입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가상이라고 불리며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지만 잠시 동안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려 나타났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양자 요동이 실제 입자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호킹 복사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의 가장자리에 있는 양자 요동이 입자, 반입자 쌍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우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은 진공에서 실제 입자가 생성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이 질량을 잃게 됩니다. 또한 양자 요동이 입자 생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맥락은 우주 인플레이션 시기 동안 발생합니다. 이 이론은 빅뱅 직후 우주가 급격한 팽창을 겪었다고 제안합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요동이 거시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그 영향을 크게 키웠습니다. 우주 초기의 밀도 변동은 은하와 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구조의 형성의 씨앗으로 작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요동의 확대는 가상 입자가 고정되어 실제 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의 물질 구성에 기여했습니다. 양자 요동으로부터 입자를 생성하는 이 과정은 양자 역학과 우주론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우주 진화의 양자적 기초를 드러냅니다. 이는 어떻게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작은 규모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진공과 실체, 무와 존재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양자 영역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입자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양자 요동에서 가능성이 실체로 변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촉매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가장 유명한 방정식 중 하나인 ELMC2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E와 질량 M이 서로 교환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본 원리는 에너지와 입자 생성 간의 깊은 연결을 강조하며 양자 진공에서의 요동이 우주의 구성 요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공간의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사실 양자 요동으로 인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공간의 한 지점에서 에너지의 일시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입자 반입자 쌍의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이러한 쌍은 거의 즉시 서로 소멸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 입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초기 우주의 이해와 이를 채운 물질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후 매우 높은 에너지 조건에서는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의 수프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이 에너지의 일부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입자로 응축되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전자기적,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에 힘이 분리되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에너지는 입자 형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과 구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별 내부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탄소에서 철에 이르는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들의 합성을 담당합니다. 에너지의 이러한 변형력은 별을 발화시키고 원소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입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진공의 공간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자 세계의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성질을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소개한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 원리는 실험적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양자 수준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특히 우주의 진공에서 발생하는 양자 요동과 관련하여 입자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비어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진공에서 에너지를 잠시 빌려 나타나는 것으로 불확정성 원리에서 허용된 조건 덕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리는 에너지 보존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빌린 에너지는 곧 반환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에너지 대여는 입자 반입자 쌍의 자발적인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쌍은 일반적으로 거의 즉시 서로 소멸하지만 그 짧은 존재는 위치와 운동량에서의 고유한 불확정성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극한의 조건,
예를 들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나 우주 초기에 급속한 팽창 동안에는 이러한 가상 입자가 분리되어 실제 관찰 가능한 입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촉진된 진공에서의 입자 생성 과정은 양자 세계의 역동성과 우주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입자들과 힘들 빅뱅 직후 초기의 몇 초 동안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입자나 원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쿼크와 글루온의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는 쿼크, 즉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는 입자들이 원자핵 내부에 갇히지 않고 글루온들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 즉 원자핵의 기본 구성 요소를 형성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기를 하드론 시대라고 부르며 빅뱅 직후 마이크로초에서 1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형성은 우주 초기의 중요한 순간으로 더 복잡한 물질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드론 시대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냉각되었고 약 1초에서 빅뱅 후 몇 분 사이에는 렙톤들이 주요 물질 형태로 존재하게 된 렙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전자와 같은 렙톤들이 우주의 주요 물질 형태를 차지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입자 형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빅뱅 후 몇 분 이내에 일어난 핵합성, 즉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가장 간단한 원소들, 즉 수소, 헬륨, 소량의 리튬과 베릴륨의 핵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초기 핵합성은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헬륨과 헬륨 핵으로 결합되지 않은 수소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의 원소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가 궤도를 도는 완전한 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전자들이 핵 주위의 궤도를 도는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중성 원자가 형성되는 재결합 과정은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발생하여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면서 우주가 그 시점에 스냅샷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우주의 진화에서 우주를 형성하고 정의하기 시작한 힘들의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는 우주가 초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모든 힘들이 하나의 힘으로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우주의 극도로 높은 온도와 밀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이 초기에 통일된 힘은 여러 단계의 대칭 깨짐 이벤트를 통해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라는 개별적인 힘들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분리된 힘은 중력으로,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냉각됨에 따라 독립적인 힘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분리는 빅뱅 후 극히 일부분의 시간 안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우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잡한 힘, 상호작용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중력의 분리는 은하, 별, 행성의 형성을 인도하며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력의 분리 후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포함하는 대통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주가 더 냉각되면서 이 대통인력은 전자기력과 강력, 양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강력은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도록 결합시키는 힘으로 이 시점에서 전자기력과 양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우주의 초기, 대략 빅뱅 후 18, 36초에서 18, 32초 사이에 발생했으며 우주의 첫 입자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은 빅뱅 후 약 18, 12초까지 결합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우주가 더 냉각됨에 따라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힘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는 우주가 더욱 냉각되어 더 복잡한 입자와 궁극적으로는 원자들이 형성될 수 있는 상태로 진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주 초기에 힘들이 분리되었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물질과 구조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힘들의 분리가 시작되었던 중요한 순간들을 넘어 우리는 이제 전자기력과 양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빅뱅 직후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우주의 초기 형성과 물질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은 빅뱅 후 약 10-12초에서 10-6초 사이에 결합되어 있었으며 우주는 여전히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지만 매우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빅뱅 이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동안 우주는 쿼크, 렙톤, 반입자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전자기력과 양력 보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될 수 있는 임계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대칭 깨짐 이벤트는 전자기력, 광자에 의해 매개되는 힘, 그리고 양력, WW와 Z 보손들에 의해 매개되는 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우주의 성숙의 중요한 단계였으며 원자와 물질 구조의 형성에 필수적인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자기력 시대는 입자 물리학과 표준 모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힉스 메커니즘, 즉 힉스 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입자들이 질량을 얻는 과정은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전자기력과 양력의 분리를 담당하며 질량을 입자들에게 부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2012년 힉스 보손의 발견은 전자기력 시대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으며 표준 모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쿼크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입니다. 쿼크들은 강력이라는 4가지 기본 힘 중 하나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4가지 힘 중 가장 강력하지만 매우 짧은 범위에서만 작용합니다. 우주 초기에서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내에서 쿼크를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였으며 원자핵의 결합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었을 때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결합하여 바리온이라는 입자들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양성자는 2개의 위 쿼크와 하나의 아래 쿼크로 구성되며 중성자는 2개의 아래 쿼크와 하나의 위 쿼크로 구성됩니다. 쿼크의 조합은 입자의 특성, 특히 전하를 결정합니다. 양성자는 긍정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중성자는 중성입니다. 이 단계에서 쿼크들이 하드론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물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이 있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하는 과정은 우주 진화의 다음 단계, 즉 최초의 원자핵이 형성된 핵합성 시대로 넘어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기초가 된 입자들과 초기 우주의 조건에 의해 형성된 힘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 진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합성 및 원자의 형성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된 후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입자들이 결합하여 원소를 형성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빅뱅 후 약 3분 동안 우주는 이러한 원소들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핵력은 전하를 띤 양성자들 간의 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하여 양성자들이 중성자와 결합하여 가장 단순한 원소들, 즉 수소, 헬륨, 소량의 중수소, 트리튬, 리튬을 형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합성 과정은 여러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이는 우주에서 가벼운 원소들의 초기 풍부함을 설정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오늘날 우주에서 관찰된 비율과 거의 일치하여 빅뱅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이러한 초기 핵합성은 별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별들은 핵융합 과정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하며 우주의 화학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핵합성의 중요성은 단순히 원자핵의 생성에 그치지 않으며 우주가 단순한 입자들과 힘에서 복잡한 물질로 변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주는 화학적 다양성이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수십억 년 동안의 우주 진화를 통해 행성, 생명, 그리고 광대한 천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다음 장으로 넘어가 최초의 원자들이 형성된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전자들이 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배경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된 우주가 점차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냉각되면서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고 핵융합 과정을 통해 초기 핵합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수소 단일 양성자와 헬륨, 소량의 중수소와 리튬과 같은 원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의 초기 화학적 풍부함을 구성했으며 우주의 초기 단순하고 풍부한 수소와 헬륨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주는 전자들이 이러한 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자유전자들의 플라즈마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빛이 산란되고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결국 광자의 에너지가 수소를 이온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자들이 수소와 헬륨 핵과 결합하여 최초의 안정적인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결합 과정은 광자의 산란을 급격히 줄여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방출된 광자들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초의 원자들이 형성된 것은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더 차갑고 구조화된 상태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구조, 즉 별과 은하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며 우주의 암흑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물질은 중력에 의해 끌려와서 첫 번째 별과 은하가 형성될 수 있는 가스 구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여 우주에 필요한 화학적 요소들을 제공했으며 이후 행성, 생명,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천문학적 현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핵합성, 즉 별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원소들의 풍부함을 형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오늘날 우주에서 관찰하는 원소들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원자들이 형성된 후 우주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는 가장 단순하고 풍부한 원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 즉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부터 지구를 이루는 물질들, 심지어 우리의 신체 구성 성분들까지 모든 것을 형성하는 데는 훨씬 더 다양한 원소들이 필요합니다. 핵합성은 이러한 원소들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했으며 초기 우주의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화학적 풍부함을 만들어내는 우주적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핵합성 과정은 여러 단계와 환경에서 발생했으며 빅뱅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핵합성은 우주 초기의 수소, 헬륨, 소량의 리튬과 베릴륨을 생산했으나 이 과정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핵합성은 별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별들은 우주의 원소 생산 공장으로 그 중심에서 경량 원소들을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시킵니다. 별의 생애 주기 동안 수소 핵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는 과정을 수소 연소라고 부릅니다. 별이 노화되고 그 중심이 더 뜨거워지면 헬륨을 융합하여 탄소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 큰 별들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철까지 형성됩니다. 이는 탄소 연소, 넌 연소, 산소 연소, 규소 연소와 같은 연속적인 핵 융합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형성은 다른 유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소들이 별의 중심에서 융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초신성 폭발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R 과정, 빠른 중성자, 포획 과정과 S 과정, 느린 중성자, 포획 과정이 발생하여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들이 죽을 때 일어나는 폭발로 R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며 이는 주기율표에 많은 무거운 원소들을 형성합니다. S 과정은 AGB 비대칭적 거대 별의 외곽에서 더 느린 환경에서 발생하여 바륨과 납과 같은 원소들을 생성합니다. 핵합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원소들은 별풍선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 은하계에 퍼져 다음 세대의 별,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형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합니다. 이 별의 탄생, 핵합성, 죽음의 주기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풍부한 화학적 요소들로 채워왔습니다. 입자 가속기와 실험적 물리학, 입자 가속기는 전하를 띤 입자들을 높은 속도로 가속하여 충돌시키거나 목표물에 충돌시켜 빅뱅 직후 발생한 조건을 재현하는 정교한 기계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구들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기본적 속성과 힘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고 충돌시킴으로써 입자 가속기는 연구자들이 원자의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여 평소에는 관찰할 수 없는 입자들과 현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입자 가속기의 작동 원리는 전기장을 사용하여 입자들을 가속시키고 자기장을 사용하여 특정 경로를 따라 입자들을 방향을 잡아주며 원형 경로를 가지는 싱크로트론이나 저장링 또는 선형 경로를 가지는 선형 가속기와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입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할 때 다양한 새로운 입자들이 생성되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이 극한의 에너지 밀도 조건에서 입자 물리학의 법칙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입자 가속기가 존재하며 각각의 목적은 연구의 분야와 적용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위치한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입자 가속기로 우주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하고 힉스 보손의 특성, 암흑 물질,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입자가속기는 기본 과학 연구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실용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가속기는 의료 이미징 및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하며 재료 과학에서는 신소재 개발에 사용됩니다. 입자가속기의 응용 분야는 매우 넓으며 과학, 기술,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입자가속기는 연구자들이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과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해를 넓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주에 관한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놓치지 마세요.